자, 페이지 42페이지 내용인데 이온 들어갑니다. 이온.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전자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온입니다. 항상 전자가 그런 겁니다. 항상 전자를 읽거나 얻어가지고 이온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누가? 보통은 원자가 그래요. 근데 이 원자는 중성 있는 원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집단으로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원자단 이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양이온. 요게 100% 시험 문제가 양이온은 누구를 잃어서? 전자를 잃어서. 요거 잃어서. 요게 많이 헷갈립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전하량은 누가 더 많으냐 이 말입니다.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데 양전하를 띠게 된 거는 이 플러스 쪽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리고 이 양이온은 주로 금속 원자가 양이온으로 잘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니지만은 양이온이 되긴 해요. 그래서 주로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이 한 개를 잃으면요.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고요. 두 개를 잃으면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는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있는 숫자가 1이죠. 1은 안 적어주죠. 그래서 밖에도 1이에요. 한 개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밖에서 도는 전자하고 개수가 같아야 돼요. 한 개를 잃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을 보고 잃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거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플러스 1의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자는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 그리지만, 그러면 식으로 나타낼 때 중학교에서는 이 표시로 전자를 표시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의 지수에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죠. 1은 안 적어줍니다. 2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일렉트론에서 온 겁니다. 일렉트론. 자, 그래서 양이온의 예, 자, 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나오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자 핵의 전하량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을 표시한 겁니다. 원자 핵의 전하는 전하 종류가 플러스고, 그게 11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헤아려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이건 원자예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개밖에 없어요. 한 개 모자라요. 10개밖에 없다니까요. 전자수가요. 그래서 전자가 10개 있으면은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더해보면은요,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가의 양이요. 그러니까 나트륨에다가 지수 적는 곳에다가 플러스 적고요. 1은 안 적어줍니다. 1은 반드시 생략해 줘야 됩니다.
자, 원자핵의 전자량이 10입니다. 이거는 마그네슘을 뜻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중성원자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10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합해서 이렇게 적어보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플러스 2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2 플러스예요. 마그네슘 치수가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 이런 거죠. 이래야 양이온이 됩니다. 이래야 양이온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미온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얻어야 된다고. 그래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어미온이 되는데, 얘들은 주로 비금속 원자가 어미온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전자가 더 들어왔으니 전자가 더 힘이 세지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가.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 두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되는데, 2가 음이온 적을 때, 자, 2가 음이온 적을 때 산소 음이온 2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산소 2가 음이온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2로 적죠. 요거는 2 마이너스로 적죠. 원래는 쌤 돼가지고 중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자가 외부에서 하나 더 들어오면은 전자 마이너스가 더 세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센 거야? 딱 한 개만큼 센 거야. 자, 플로린. 자, 이 그림도 상당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원자핵이 전자핵은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8 변함이 없습니다. 달랑 날아가는 것은 전자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전자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합하면 마이너스 1가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적고요. 1은 반드시 생략하죠. 마이너스 밖에 안 적힙니다. 그러니 원자에서 이온도 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소의 종류가 변하지가 않죠. 플러스 전자량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전자가 들락거렸기 때문에 이게 중성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중성이었다가 플러스 전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칠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변하는데 얼마나 변하느냐? 상당히 작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칠량 변화를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핵 반응에서는 절대로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생한테만 맞는 말이고 고등학생부터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전하량 요 정도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 전자 수가 달라진다. 당연히 그렇죠. 또 양이온은 원래 원자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음이온은 원래 원자보다 크기가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스크린 이펙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크린 이펙트. 흔히 우리 한국말로는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자끼리의 반발에 의한
원자 영역 확대 축소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고 그냥 전자수는 당연히 달라지지. 자, 이온식, 이온을 표시한 식, 양이온은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온식이에요. 이게 이름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괄호치면 많이 틀려요. 왜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거지. 이게 양이온이기 때문에 1런으로 들어야 되고, 그죠? 여기에 양이온이기 때문에 1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몇 개를 잃었다는 거야? 2개를 잃었다는 거죠. 이런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바로 이온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튬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이가의 양이온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래는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가의 양이온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나올 텐데 뭐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이온 표시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단지 원소 이름 뒤에 읽을 때 화 이온을 붙이는 겁니다. 소로 끝나면 소를 생략하고 화 이온으로 붙입니다. 대부분 산소가 있으면 산자도 붙입니다. 붙여서 읽는 경우입니다. 그럼 볼게요. 이게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암기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은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바륨이온, 철이온, 구리이온, 아연이온, 알루미늄이온. 자, 빨갛게 박스에 있는 거 좀 이따 보고 화자가 들어갔죠. 염소에서 소를 빼고 화자를 붙이는 겁니다. 브로미는 소자가 없어서 그냥 화자만 붙이고요. 아요딘도 소자가 없어서 그냥 화자만 붙였습니다. 황도 소자가 없어서 그냥 화자만 붙였고요. 요거는 산소가 있어서 산, 그 다음에 화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산소가 있어서 산, 수소가 있어서 수, 그 다음에 화이온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암모니움 이온, 이거는 산소가 있죠. 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화자를 안 붙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요게 독특하게 화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화자가 다 들어가는데 입자가 한 개뿐이죠. 입자 여러 개로 된 것 중에 화자 들어가는 거는 얘가 하나뿐이에요. 입자 여러 개로 된 이온들 중에 화자 집어넣는 거는 얘가 하나뿐이라고. 나머지는 산소가 들어있어서 산자만 집어넣습니다. 화자를 안 집어넣습니다. 산소가 들어있어서 산자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있어서 산자가 들어갑니다. 탄소가 있어서 탄, 인이 있어서 인, 질소가 있어서 질, 황이 있어서 황, 망가니즈가 있어서 망가니즈. 근데 과자가 있는 게 특별하죠. 요 수용액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암기. 요 수용액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암기. 이건 아세트산이온이고요. 아세트산이온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하고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양이온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주기율표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 나눠줬죠? 안 나눠줬습니까? 저거 뭐 오늘 나눠가지고 해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1족이 있고요. 2족이 있고요. 쭉 가서 13족이 있고 14족이 있고 15족이 있고 16족이 있고 17족이 있고 18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수, 해, 리, 배, 비, 시, N, O, F, 네. 이게 헬륨이 여기 있고, 나, 마, 알, C, P, S, 염소, 아르곤, 칼, 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이거 왜 적냐고요? 1조금 플러스 1이 되고요. 2조금 플러스 2가가 되고요. 3조금 플러스 3가가 되고요. 요거는 이온이 안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가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가 되고, 마이너스 3가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가 된다고 하는데,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자가 들어서 잘 안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이렇게 이온으로 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이렇게 이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금속은요, 철부터 시작해서 니켈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플러스 2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알루미늄이 여기 상가가 되는 이유를 알겠냐? 13족이라서 그래. 이런 걸 하면은 그냥 그렇게 딱 되게 돼 있거든. 알루미늄, 아이언, 구리, 철, 바륨, 칼륨, 대부분 다 이가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온이고요, 하나는 음이온인데 적기로는 양이온을 먼저 적고 그 뒤에 음이온을 뒤에 음이온을 적습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옵니다. 적는 거는 이렇게 적고요. 쓰기. 그래서 염화 이온에 이온자 빼고 칼슘 이온에 이온자 빼서 염화 칼슘 이렇게 거꾸로 읽어옵니다. 거꾸로 읽어갑니다. 염화 칼슘.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문용어로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금속 성분하고 비금속 성분하고 짬뽕되어 있으면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금속 성분이 앞에 있고 비금속 성분이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서 웬만하면 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이온끼리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걸 앙금이라 그러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온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결국 칼슘이 이가의 양이온이잖아요. 그런데 구성되기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염화 이온이 한 개만 있어가지고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여기 마이너스 자리가 두 개 있고 플러스 2자리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비가 칼슘 이가의 양이온인데 염화 이온의 개수비가 1대2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칼슘 이가는 빼버리고 1은 안 적어야 되고요. 염소에 2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 칼슘 이가의 양이온 이렇게 되면서 염화 이온이 2개가 나타나는데 여기 2를 적지 않고 여기다가 2를 적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조그만 2가 큰 2로 바뀐다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려면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뒤에 이온식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개수비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1대인데 1은 안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칼슘이 이가의 양이온이고 염화 한 개만 적어 놓고요. 이거를 CaCl이라고 적어 놓고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적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적는데 1은 안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지그재그로 바꿔서 적어버리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들어있던 거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이거 이름이 리튬이온 이거는 이, 오, 딘, 화이온 요거는 수, 산, 화, 이온 칼슘 이온은 이가였죠. 산화이온도 이가인데 음이온이죠. 질산 이온은 일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온이죠. NO3 1- 눈을 떠셔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참 변함없는 꾸준함을 보이시네. 민서야, 네 말한 거야. 변함없이 졸고 있네요. 네가 조니까 내도 졸리잖아. 안 졸리 나 졸리?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제 역사가 오래된 아재 개그입니다. 필립이 그게 맞춰주냐 범사인디는 수업시간에? 네? 필립이 뭐했냐? 네? 뭐했냐고 범사랑 아무것도 어? 그럼 나는 뭐 본 거야? 헛거 본 거야? 오,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내가 헛걸 봤으니까. 전해질 비전해질은 더 이상 중학교 2학년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하이탑이다 보니까 전해질이 나왔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수용액, 물에 녹이면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전해질이라는 말을 알고 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앙금을 제외한 이온으로 된 물질들입니다. 앙금도 이 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물에 안 녹거든요. 이 누구냐 하면은 NaCl, CaCl2, NaOH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온으로 된 물질 이거 금속과 비금속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이온으로 된 물질들은 금속과 비금속이 짬뽕되어 있다 그랬죠. 금속과 비금속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짬뽕은 맛있지. 맵잖아. 그런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이온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이동함으로 어디래? 반대의 전하를 때린 전극으로 이동함으로 누가? 이온이. 요게 원인입니다. 따라서 비전해지려는 말은 없어도 그렇지 않은 놈을 외워두고 있어요. 설탕. 그러니까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포도당 수용액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걸 그림 보고 찾는 거예요. 그걸 그림 보고 이렇게 그림을 줘요. 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골고루 크기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나타나죠. 여기는 물에 녹기 이게 이온이 아닙니다요.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요.
이온이 아니라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요. 그런데 전기를 걸어주니까 야 여자는 남자한테 가고 이제 남자는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남자한테 가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동하잖아. 이렇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거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돼놨지. 이온이 반대 전하를 띠는 전극으로 이동함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런 이동 현상이 없어. 왜 없겠니? 이온 자체가 없어서 그래. 이온이 이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온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고대 그리스. 자, 이건 색깔 배우러 갔지.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의 색깔은 파란색, 과망간이질산 이온이 들어있는 것은 보라색. 요거 학교에서 크롬산 이온인데 크롬산 이온이 들어있는 색은 노란색. 신서중학교에서 이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노란색 크로뮴산이죠. 크로뮴산. 크롬2O4 2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 크롬2O4 2 마이너스입니다. 크롬 O4 2 마이너스죠. 크롬2O7 이가음이온인가? 이거는 중크롬산 이온이고 중크로뮴산 이온. 그런 거예요. 이거는 크로뮴산. 이제 이거 교과서에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탑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자, 설탕, 물에 녹이던 정유수, 포도당, 요소, 녹말. 선생님, 녹말은 뭔데요? 집에 밀가루, 전분가루, 튀김가루, 이온 전하의 확인. 그러니 이 이온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어떻게 하니?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하니? 네가 여자를 더 좋아하느냐, 남자를 더 좋아하느냐? 남자를 더 좋아하면 여자고, 여자를 더 좋아하면 남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온이 눈에 보이겠니? 그래서 색깔이 있는 이온을 사용하면 돼. 그럼 색깔이 이동해 갈 거야.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자, 전해질 수용에서 전류가 흐르는 까닭.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고요. 이런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죠. 뭐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전류가 흐르는 물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거는 이온이 안 나타납니다.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짜크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해질이란 낱말은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거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음이온이 돼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아사 이제 갑자기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는데 참 이게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빼뜨리 먹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칼슘 이온이 칼슘 이가 양이온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개의 전자를 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루미늄 이온이 알루미늄 상가의 양이온이 되려면 세 개의 전자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 먹으면
산소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요렇게 적는 거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하시겠어요? 적으라 그럽니다. 이걸 이온화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이게 하이탑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잘 돼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O2에 가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선생님, O2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선생님 홈페이지에 앉아 선생님 유튜브에 가시면 구독을 꼭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O2 강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예 맹탕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O2. 예. 만일 구독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동영상을 본다. 꿈속에 선생님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꿀밤을 한 두어 대 때려 줄 거예요. 자, 이온화식 이렇게 된. 자,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이거는 분명히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인데, 저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짬뽕되어 있는데, 아이 새끼가 물에 안 녹아. 그게 앙금이야. 마음의 앙금? No. 팥앙금? No. 팥앙금은 맛있긴 하지. 맛있죠? 경주빵 먹어봐서 그 안에 들은 경주빵. 경주빵 먹은가 선생님이 이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빵을 먹어 한 개씩 사가서 먹으라 그래서 억지로 한 개씩 사면 이게 뭔 빵이야? 경주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난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이거 올라가면 또 경주빵 단체에서 나한테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냥 파당 우리 옆에도 그 찐빵 파는 데 많잖아. 그냥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찐빵 파는 그게 더 맛있지 않나? 찐빵 맛있던데 그 찐빵 겨울에 먹는. 근데 찐빵 파는 데가 거의 다 어떻게 다 없어졌어. 그 겨울 되면 그 저기 물고기 빵인가? 뭐냐? 고기 물고기 빵, 잉어빵, 붕어빵. 붕어빵 파는 데는 못 모르겠어. 여기 한 개 찾았는데 여기서 여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팔고 있더라고. 그런데 차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있고 못 세우고 그냥 지나가는데 붕어빵 그거 그거 먹는 재미로 겨울 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군고구마 구워서 파는 데는 없어진 지 오래고. 이게 뭐지 계속 없어지니? 그 다음에 너 계란빵 파는 데 문제 못 보죠. 내가 11년 전만 하더라도 목동역 있지. 거기서 계란빵 사 먹었거든. 11년 전에. 11년 전이 아니라 13년 전이네. 13년 전에 목동역 앞에서 계란빵 먹고 출근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목동역 앞에서. 그거 딱 계란빵 먹고 나면 그 옆집이 바로 거기거든. 청국장 집이거든. 청국장 집에 들어가서 청국장 먹었다고. 근데 그 집은 아마 아직도 있을라나? 청국장 진짜 잘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청국장 거의 먹질 않았는데 그 집 때문에 청국장을 먹기 시작했거든. 지금은 내가 청국장 끓여 먹지. 가끔 학원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면 청국장 냄새야. 선생님이 먹은 거야. 예. 맛있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청국장이 전혀 입맛에 안 맞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청국장이 땡기네. 왜 이렇게 되지? 입맛이 변할까? 그 앙금 이야기 나오다니까 이렇게 됐네. 앙금은 물에 안 녹는 거야. 근데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부터 외워라 갔니? 가나암질부터 외워라 그랬지. 가나암질. 이게 뭐냐? 이건 절대로 앙금을 형성할 수 없는 이온이야. 내가 가르쳐 줬잖아. 산산산 칠알산에 가나암질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 기억나지? 칠알산만 기억나지? 칠알산만. 이 카륨이온, 나는 뭐지? 나트륨이온,
암은 뭐지? 암모늄이온, 질산이온. 그 다음 아세트산이온도 또 있어요. 아세트산이온도 또 있는데 그 알 필요 없고요. 자, 요 네 개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건 앙금이 됐어도 안 돼. 이걸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절대 앙금이 아니야. 이거부터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 알짜 이온, 구경꾼 이온 말 배웠나? 안 배웠죠? 안 배워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염화 나트륨에서 염화는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트륨은 나트륨은 결혼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앙금을 형성할 수 없다니까. 결혼할 마음이 없다니까 얘. 근데 이건 양이온이잖아. 이건 음이온이잖아. 칠산에서 칠산 이거 결혼할 마음이 없다니까. 은이온은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근데 칠산은 음이온이고 은은 양이온이거든. 근데 건너집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음이온이 양이온이랑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우리 레이더망이 걸려드는 거야. 염화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염화은이거든.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 은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니까. 얘도 결혼할 마음이 없고 둘 중에 하나만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결혼이 안 되는데 둘 다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결혼이 일어나겠니? 이거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 되는 거야. 이거는 흰색 앙금이 되고. 그래서 NaCl 플러스 AgNO3는 요렇게 아는 악기를 마치 비례식 적듯이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하듯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앙금이라서 이렇게 앙금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알짜 발행식은 뭐냐 하면 이 앙금 되는 식만 적어주는 거지. 알짜 발행식은 앙금 되는 식만 적어주는 거야. 거기에 사용된 이온 있지. 거기에 사용된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 그런다고. 여기에 사용된 이온을 알짜 이온 반응식 정론대 사용된 이온을 알짜 이온. 그러면 나머지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스팍토. 나머지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림에 보면은 얘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애야. 얘도 결혼할 마음이 없는 애야. 섞으면은 이렇게 두 개 만나는 수밖에 없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레이더밍에 걸려들거든, 앙금으로. AgCl. 자, 밑으로 화살표 표시를 해서 앙금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결혼할 마음이 없죠. 얘도 결혼할 마음 없고 얘도 결혼할 마음 없어요. 얘도 둘 다 결혼할 마음 없고 얘도 결혼할 마음 없어요. 얘도 결혼할 마음 없고요. 얘도 결혼할 마음 없고 얘도 결혼할 마음 없고 얘도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새끼가 음이온이요. 남아있는 새끼 음이온이요. 음이온과 음이온이 결혼하니? 아니야. 이거는 남아있는 새끼는 양이온인데 결혼할 당사자가 없지. 안 돼. 앙금 안 돼. 남아있는 놈이 마이너스인데 결혼할 놈이 없잖아. 건너집에. 앙금이 안 돼. 여기는 양이온이고 이것도 양이온. 양이온끼리 뭐 짜자고. 앙금이 안 돼. 아시겠어요? 앙금이 안 된다는 것이지 이온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되면 저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ABC가야. ABC가 가라고. ABC가 적었지? 이거 1가야. 얘 2가야. 얘 2가까지 적었지? ABC 가원리야 이게. ABC 가원리.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SO4 2-, 그 다음에 CO3 2-. 이렇게 적어줘.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흰색 앙금이고 이렇게 만나도 흰색 앙금이요. 이 6개 중에 이것을 제외한 6개 중에 이 조합을 제외한 결합은 앙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앙금 아닌 얘를 한번 보면 앙금이 아닌 얘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조합이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박스 쳐놓은 조합이 아니잖아. BaCl2 앙금이 아니에요. CaCl2도 앙금이 아니죠. 특히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CaCl2 앙금 아니에요. 염화칼슘으로 눈 올 때 뿌려주는 겁니다. 눈. 이 제빙제? 뭐냐 이거? 엉결 방지제? 뭐 여하튼 눈 올 때 뿌려주는 거 도로 결빙 방지제. 결빙 방지제. 결빙 방지 하는 데 사용되죠. 나머지는 모두 여기 이렇게 이 조합으로 생기는 게 모두 흰색 앙금입니다. 자, 그 중에 요렇게 만나면 1대1로 만나서 AgCl 이렇게 만나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Ag2SO4 흰색 앙금 이렇게 만나면 Ag2CO3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BaSO4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만나면 BaCO3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CaSO4 외워야 흰색 앙금 이것도 흰색 앙금.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새끼예요. 특히 이거 조영제로 사용됩니다. 조영제. 사람 이름 아니야? 조영제. CT나 엑스레이나 MRI 찍을 때 주사 같은 건 놨지. 그치? 잘 보이라고. 조영제. 이건 탄산칼슘이지? 이건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시멘트, 석회암, 대리석, 조개껍질, 산호껍질, 종유석, 석주, 석순. 이 둘 다 우리 친구 이름이야. 석주, 석순. 한 놈은 중국 가 있고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석순. 중국을 왜 가냐? 아유, 관광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석주, 석순, 시멘트, 석회, 석회암들 다 이 탄산가죠. 흰색 앙금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 외워야 됩니다. PbI2 여기 나오죠. 노란색 모르면 바보 됩니다. 네 거야? 내 거야? 야, 내가 안 볼 때 딱 한 번만 하고 막 그러네. PbI2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색깔이 있는데 어디 있나? 검은색 앙금 나오거든. 여기 나오네. 자, CU에서 검은색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PbI2 노란색이죠. 자, 검은색이 하나 더 있죠. PBS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CDS는 노란색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MgCO3가 흰색으로 나오는데요. 요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지면서
중학교에도 안 가르칩니다.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조영재. 사람 이름 아니라 그러지.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건 HBI 노란색, AGI 노란색 뭐 이렇게 하는데, AG2에서 AG2 CO3 흰색 이렇게 가르치긴 한데, 이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2순위로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이거 흰색, 이거 흰색, 그 다음에 요게 노란색, 이게 목동중학교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목동중학교 없지. 목운중학교 외워야 됩니다. 예, 목일은 요거 2순위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교 레벨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는 과학을 쉽게 내고, 어느 학교는 영어를 어렵게 내고, 어느 학교는 뭐 수학을 이상하게 내고 하는 학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AG2에서 AG 요거 2순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예 평생 안 쳐다봐 주셔도 됩니다. 평생 안 쳐다보셔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앙금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요 탄산칼슘만 앙금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앙금 절대로 문제 안 납니다. 왜? 외우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 그치? 좀 그렇잖아. 외워가지고 맞추는 거는. 됐죠?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어떤 이온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주로 이제, 여기는, 말이 안 나오는데, 바로 이게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예, 소독약을 집어넣다 보면은 염화이온이 이제 사용됩니다. 이걸 뭘로 검출을 해내느냐? 염화이온이 있다는 걸 어떻게 돼? by. 뭘로 검출해내냐면 음이온으로 검출을 하는 거예요. 흰색 앙금으로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맞춥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AgNO3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앙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염소라고 하는 독가스를 수돗물에 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 국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수돗물 사업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이, 시장님이 우리를, 그게 아니고, 요 염소가 독가스이긴 한데, 농도 조절만 잘하면 인체에 거의 무해합니다. 세균은 죽이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들어가면 어떠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고, 냄새가 일단 납니다. 수돗물에서 쾌쾌한 냄새가. 그래서 시청이 전화해가지고 막 한마디 해주면 빨리 이걸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 그런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미 먹었다면 괜찮고요. 빨리 안 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5분 일찍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5분 일, 그보다 자동차에 안 채워 죽는 걸 걱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 채워 죽으면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끓이면 됩니다. 수돗물을 끓이면요, 이 염소가 기체로 다 날아갑니다.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은 정수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 염소 이온을 잡아주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뭐 그까지 필요한지 안 간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우물물 먹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물물 옆에 변소 있고요. 우물 먹고 배탈 나가지고 맨날 배탈 나가고 그랬어요. 콜레라가 막 돌고 그랬었거든요. 콜레라가 뭐냐면 사람과 가축의 똥오줌으로 물이 오염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콜레라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나타나요. 남해안 지방에. 이게 무단 방류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옛날에는 그게 몰랐었는데 영국 과학자가 의사가 콜레라가 그 이유 때문에 된다는 걸, 특히 우물 잘못
포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긴 한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절대로 잊지 마시오.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다고? 염화이온 뭘로 검출한다고? 질산은수용으로 검출한다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다. 스토리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BCD. 그러니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반응식은 이거다. 이게 뭐야? 이거 뭐 실험이지? 질산을 수용을 여기도 넣고 B와 D에서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칠산 때문이 아니라 은 때문에 앙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염화이온이 있고 여기 염화이온이 있을 거다는 이야기죠. 뭐죠? 왜요? 뭔데요? 이거 없어요? 얘 뭐라고요? 아까 벌레 있었어가지고. 아, 벌레가 있다고. 무슨 벌레? 요즘은 파리가 그렇게 많이 없지. 그래도 많이 있나? 내 때만 돼 아직도 그 기억납니다. 한 지금부터 15년 전인가? 15년 전에 대치동에 강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뭐 잘하는 집이 있어서 뭐 찌개를 잘한대. 그래서 강의 쉬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파리가 그냥 파리 붙이는 이런 끈적이 비슷한 거 있지. 여기 파리들이 막 아이씨 이 뭐야? 강남 맞아? 옛날에 그랬어. 거기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건물이 오래된 것뿐이야. 화장실 들어가면 놀래. 내가 목동에서 학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대치동에서 도대체 엄두가 안 나. 그 똥오줌 누러 가려면은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지금은 건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좀 많이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상가 쪽은 재건축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상가 쪽은. 거기는 진짜 아우 씨 내가 여기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 EBS 방송국에 끝에 막 삐까번쩍한 줄 알지? 아니야 끝에서 보면 다 찌그러져 가는데요. 끝에서 보면 거기 EBS 방송국이 있는지도 몰라서 아는 사람들은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거기 진짜 이 목동에도 차 없으면 좀 골치 아픈데 대치동은 자 여기서 하계울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 그걸 한여름에 하계울역에 딱 내렸는데 대치역에서 딱 내리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호선이 그렇게 안 되거든. 하계울역에서 딱 내린다. 그럼 대치동까지 뛰어야 돼. 20분 거리를. 한여름에 그 땡볕에 뭐 이게 은행나무 같은 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도로도 넓고 와 그러면은 또 땀으로 다 젖습니다. 그럼 차 없는 거 표내는 겁니다. 차 없는 거 표내는. 그 사람들 그 교통질서 잘 지키라고 생각하지. 개떡이다 씨. 개판 일보 직전입니다 씨. 개판 일보. 가위한다고 그 지금 아파트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더니 계속 전화온 거야. 차 빼라고. 욕을 막 아이고 10원짜리 욕 많이 합니다. 그 양식이 있던 사람들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래서 고위 관료들 욕 잘합니다. 내려와서 차 빼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힘센 사람 빵에 수희 아저씨 힘세요. 어우 씨 아저씨 전화가 내려가 차 빼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 차 밀고 그러더라고. 수희 아저씨가 무서워요 거기를. 야 지금은 아파트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좀 남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아직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재개발되면 좀 많이 바뀔 거야. 자, 여기 나와있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 여기 이미 선생님 했고요.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는데,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너희들은 다 커서 시집 장가 가야 돼. 우리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려 그래가지고 참, 이게 문제야. 나중에 100 몇 년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그러잖아. 전부 누가 채우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채울 거 아닙니까? 국적만 바꿔가지고. 이 뭐야? 오키나와 여행. 오키나와, 거기까지 왜 가? 오사카도 있는데. 자, 관석. 이거 관석. 요것도 관석입니다. 이 관석. 관석 이거. 요거 하나 빠졌네요. 조개 껍데기. 봐, X선 처리 조영제 누구지? 황산바리움. 여기 나오죠, 그지? 대표적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은 은이온으로 흰색 앙금, 폐수 속에 나비이온은 황화이온으로 검은색 앙금,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노란색 앙금. 카드 보면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자, 이거 후딱 불고 쉬었다 합니다. 두 이온이 서로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 자, 이 자체가 결혼할 마음이 없잖아. 얘는 되죠. 노란색 앙금 CDS. 그 다음에 이것도 CaCO3로 우리 레이더망이 들어오죠. 이건 조영조 BASO4 흰색 앙금 레이더망이 들어오죠. 자, 이 앙금, 결혼할 마음이 없고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염화원이죠. 음식물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모두 영양소가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그럼 칼슘이 안 들어있는 음식 있나? 이상한데, 시금치는 떫은 만두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 안 들어있는 거 있나?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살산은 TCA 회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양의 차이만 있을 뿐 옥살산은 다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라며.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에 반하면 옥살산 칼슘이나 앙금에서 몸속에 잘 섭취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다른 음식도 그렇겠지.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이야기지. 나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내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선생님, 옥살산이 뭐죠? TCA 회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반응하는 반응물이잖아. 아세틸코에하고 옥살산이 반응을 해서 아세틸코에하고 옥살산이 반응해서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 시트릭 그래서 그 반응 사이클 이름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야. 근데 이건 그 반응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그럼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와 두부를 먹으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색깔이 보이는 게 있어요. 얘가 누구냐 이거야. 얘가 일단 플러스로 끌려가니까 음이온인 거야. 음이온인 거지. 근데 보라색이면 얘다 말이야. 과망가니저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이 보이면 안 되는데 왜 보이지? 응? 보인다고 해놨나? 응. 보이는 게 아닌데 얘는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이온이란 걸 알아요. 음이온이란 걸 알아요. 왜?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과망간이제 산이온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인데 누구지? 칠산이온이란 거는 음이온 중에 과망간이제 산이온을 제외하면은
칠산이온뿐이거든요. 얘는 뭘 집어넣냐면 K하고 NO3 이거하고 그 다음에 MnO4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K하고 이렇게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라색이니까 나머지는 칠산이온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칼륨이온이에요. 칼륨이온은 안 보입니다.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 요게 이제 파란색이 아니에요. 요거네, 요거. 요게 구리이온이라는 걸 알겠죠? 요게 구리이온입니다. 구리이온은 양이온에서 마이너스 걸려가야 되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이온입니다. K이온하고 칠산이온하고 그 다음에 구리이온하고 황산이온하고 이렇게 4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극으로 이동해 가는데 둘 다 색깔이 안 보여요. 둘 다. 얘만 색깔이 보여요. 지금 이거 마치 색깔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풀겠습니다. 황산구리와 과망간인제 산칼륨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맞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의 파란색 물질은 구리이온이다. 맞지요?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이온은 이동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동합니다. 이거 틀렸네. 답이 2개인가?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네. 과망간이제 산칼륨 용액의 보라색 물질은 과망간이제 산이온이죠. 이게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전극을 바꾸어 연결하면 색을 띠는 이 이온들의 이동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게 되죠. 나 실험했는데 잘 안 되던데 이거.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이가의 양이온이고요. 칠산칼륨 수용액에 이 칠산칼륨 왜 넣어주느냐 하면은 이 자체가 지금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과망간이제 칼륨 용액의 보라색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MnO4 1-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 얘죠.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거 얘죠. 그죠? 이온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 뭐야 이거? 지우개를 집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나?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느냐? 이 한번 보죠. 얘는 나트륨이 결혼할 마음이 없어. 얘는 결혼할 마음이 있지만 이건 둘 다 결혼할 마음이 있고 얘는 마음이 없다니까 둘 다. 얘는 없지만 얘가 있다니까. 얘는 얘가 없고 얘가 있고 이건 얘가 쉣. 얘가 없지 얘가 있고. 자, 얘네하고 집안이 만납니다. 근데 이건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고 남자 여자 짝이 만날 때 그것도 또 희생한금으로 나오지. 그렇다면 얘도 그럴 거 아니야. 칼슘이 만날 칠산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얘도 지금 아무런 변함이 없지. 어떻게 섞어도 앙금이 안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음이온이니까 혹시 양이온이 앙금이 아니지. 이게 음이온이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혹시 양이온이 여기 흰색이 앙금 나오네. 마찬가지로 얘도 칼슘하고 탄산하고 흰색이 앙금이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위 탕구에 사용한 물질은 모두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릅니까? 그렇죠. 이 탕구에 사용한 물질들은 이거잖아요. 사용한 물질들은 이거잖아. 물에 녹으면 다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이 자체가 앙금인 놈이 없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자, 이것이 만나면 앙금을 형성한다. 외우고 있죠. 이것이 만나면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 나트륨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나트륨이 결혼할 마음이 없고 여기 칼슘하고 탄산하고 만나면 흰색 앙금에 만나겠죠. 맞죠? 그럼 답이 5번인가?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그러면은 나트륨은 안 되고 탄산 염화칼슘에 칼슘 그래서 요거하고 만나서 근데 다른 놈이 만나는 걸 돼 있죠. 그게 얘가 틀린 거지. 정확하게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이 만나서 이놈이 된다더라. 그 다음 물질을 각각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든 후 염화칼슘 수용액을 넣을 때 뭘 넣는다고? 이게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 넣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 얘가 얘하고 만나면 흰색 앙금이제. 그 다음에 칼슘이 요거하고 만나면 흰색 앙금이제. 얘는 둘 다 교란할 마음이 없잖아. 얘 들어와도 아무 필요 없지. 자, 두 이온이 만나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 AgCl 흰색 앙금, CaSO4 흰색 앙금, BaSO4 조용제. 얘가 뭐가 앙금이야? 얘는 CaCO3 흰색 앙금.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얼마나 쉽냐? 앙금이 아닌 놈을 만들 수 없는 놈을 외워두면은 이렇게 쉽다고. 심화 무슨 심화?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온이 이동해서 전류가 통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온이 이동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 때문에 마치 도선이 연결된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온수 변화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냅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려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칠산원을 막 붓거든요. 들어가면 ENM과 ENM이 앙금으로 이온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염화이온은 점점 이래서 제로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 어이온은 들어가는 족족 앙금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염화이온이 모두 다 없어지면 그때 은이온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형태죠.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형성할 수 없는 구경권 이온이고요. 칠산 이온도 앙금을 형성할 수 없는 구경권 이온이라 들어오는 대로 양이 많아지지만 이거는 원래 정해진 숫자가 안 변하잖아요. 나트륨을 넣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과정으로 중단은 핵심이 정리가 되나? 정리가 됐으면 개념 해야 되거든요. 요 문제를 쭉 풀어오시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이거 이온으로 된 물질입니다. 이거는요, 비만으로, 개수 비람 비만으로 아주 간단한, 최대한 약분한 개수 비료만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즉, 나트륨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1개, 2개, 3개, 3, 9, 27, 나트륨 27, 염화이온 27,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얘네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금속, 비금속이 짬뽕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분자가 아닙니다. 이온끼리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분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바로 분자예요, 분자. 얘는 이온이죠. 얘도 이온이고요. 전류가 통하는 거는 여기서 통하지 여기서 안 통합니다. 이게 설탕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 실력광학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 이 서술형 문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잘 적어 보세요. 제발. 최상위권 도전 문제. 러드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 이건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분자죠. 이거는 분자가 아니라 그랬죠. 금속, 비금속이 섞여 있는 것은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는 비금속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자예요. 비금속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되어 있죠.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창의력 문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창의가 됐는지 안 되는지 촛불이 켜져 있네요. 보세요. 전자 질량이 없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죠.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37분의 1이라고 하는 질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덜렁 날아가면 조금의 질량 변화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질량 변화가 없다고 앞에 적혀 있지? 포도당, 설탕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죠. 물에 녹이더라도. 이게 탄산칼슘입니다. 종류석, 석순 이런 것들이죠. 탄산칼슘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반응성이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 나오겠네요. 칼주라. 이게 대표적인 한검입니다. 이게 진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양식 진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진주도 그 흔히 가짜 진주라 그러는데 가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진주나 양식 진주에서 만든 진주는 진주예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양식으로 만들어진 조개의 진주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류석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용암동굴이군요. 용암동굴의 산성비로 인한 석회석의 녹음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암동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딱 이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지 용암동굴인지 석회동굴인지 금방 합니다. 딱 보면 이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 탄산칼슘이 형성된 지형이다.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나도 이런 거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돌리네는 알아요. 돌리네. 화이트 샌드. 화이트 샌드네. 자, 그래서 이제 뭐로 들어갔냐면은 전기로 들어갑니다. 문제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30분 가지고 여기 얼마나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전기의 발생. 전기는요 무조건 전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음전하를 띌 수밖에 없고요. 이동해 갔으니까 이거는 양전하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절대로 원자 핵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즉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다. 매우 가벼워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거는 마찰 과정에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얘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덩치가 커서. 아, 진짜 배고프네. 이 전자들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 발생은 뭐 때문에요? 일단 마찰이나 충돌 같은 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마찰이든 충돌이든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고. 떠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온이 되는 경우가 똑같아요. 아이고 진짜 잠 온다 이거. 확 자버릴까? 그 다음에 마찰전기 여기서부터 O2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마찰에 의해서만 지금 전기가 발생되는 걸로 보이는데 충격을 가해도 전기가 발생합니다. 자, 마찰 전기는 무슨 전기라고 말합니까? 정전기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인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균형이 있다가 그것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아지면 플러스로 대전된다라는 말을 쓰고 이쪽이 많아지면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마찰한 두 물체는요 반드시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고요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쪽은 전자를 얻었다는 이야기고요 이쪽은 전자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이 되듯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중성으로 있다가 갑자기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 그럽니다. 여기 대전에 살다가 온 사람 있나? 없나? 아 이제 난 대전 안 내려가더니 여기 자 그 다음에 털 가죽하고 고무풍선을 마찰시킵니다. 그럼 보세요. 얘하고 상쇄가 됩니다. 얘하고 상쇄. 그래서 털 가죽은 아무런 전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무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찰하게 되면은 왜인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경향이 세집니다. 그 결과 쌤쌤을 하더라도 전자가 남게 되고요. 쌤쌤을 하게 되면은 원자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 방향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 대전체, 한쪽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는 반드시 뭐가 작동하게 됩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동합니다. 사람의 힘 아니죠? 그지 필리바?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밀어내올 힘, 청력이죠.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청정기를 이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 복사기, 잉크젯 프린트, 공기청정기. 자, 전기력은 인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당기는 겁니다. 예,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기고요. 플러스는 밀쳐냅니다. 밀쳐내는 걸 청력이라 그러죠. 서로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전기력의 크기는요. 그지?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은 커지는데 거리는 작을수록이라고 고칠게요. 거리가 좁을수록 여기 왜 안 나와? 거리가 좁을수록 전기력은 크고요. 전하량은 클수록 전기력이 큽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쿨롱의 법칙 공식이 여기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K는 쿨롱 산수인데 약 90억 정도 나옵니다. K가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거니까 벌어져 있어야 되죠. 같은 거리니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은 거리니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은 거니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하고 얘는요. 플러스 양은 똑같은데요. 요 거리가 좁죠. 요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이거 더 많이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더 그런데 얘하고 보세요. 얘하고 보면 거리는 같아요. 단지 전하량이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더 벌어져 있어야 돼요. 이쪽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더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플러스 전할 때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로 구성이 된다.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까닭은 무슨 양이 무슨 양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량,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보다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전하를 띈 물체를 대전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 누가?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은 다른 물체를 띈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과 같은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 밀어내는 정력. 글자가 커진다는 거는 힘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목소리도 점점 적어지잖아. 왜? 배가 고파. 왜요? 배고파. 7시가 다 되는데 눈알이 쑥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 삼국지 보면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요. 화살을 쑥 뽑았는데 눈에 맞았거든. 뽑혀 나왔어 눈이.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먹어. 그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와, 나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못 읽겠더라고. 어렸을 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눈이 자기 주먹만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어? 야, 식성 참 특이하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막 먹구나. 예. 진짜 그랬을까? 그 전쟁터에서 화살 날아오고 막 칼싸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주셨다 먹어야 돼. 그랬을까?
진짜 그랬나? 정전기 유도. 이건 뭐냐면 유도한 거예요. 정전기가 없었는데 마치 정전기가 생긴 것처럼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꼬시는 놈이 있어야 돼요. 꼬시는 놈. 그래서 원래 공부만 하는 놈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꼬시는 놈이 다가와야 돼요.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꼬시는 놈, 그 다음 공부하는 놈 둘 다 이런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꼬시는 놈이 살 다가와 꼬십니다. 근데 얘가 꼬시는 놈이 플러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되고요. 얘는 플러스로 됩니다. 항상 가까운 것끼리는 반대, 먼 것끼리는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아무런 현상이 없었는데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끝부분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 전자가요.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BTS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자뿐이라 그랬죠. 남자 못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야, BTS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뭐야? 갑자기 내 여자친구 어디 갔지? 이러면서 플러스만 남게 되는. 예. 여러분들 그 사회학적,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교양 과목 이런 거 배우는데요. 누가 더 감성적일까? 남자가 더 감성적이에요.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시를 적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남성 시인들입니다. 노래 잘 부르고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들은 거의 다 남자 가수들이고요. 여자 가수가 아무리 안 되면 이때 남자가 감성적이에요. 화가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많아요. 물론 남자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 자체가 여자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사회 현상 뉴스 나오고 그런 걸까. 매몰차게 차고 가는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가 매몰차게 이 남자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남자는 못 움직입니다. 됐죠? 그럼 또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엔 색깔. 이제 꼬시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꼬시는 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이거 공부 잘하고 있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오니까 이쪽이 순간적으로 끝부분이 플러스로, 끝부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 마이너스 됩니다. 이걸로 봐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누구니? 트와이스라 그랬잖아. 아, 요즘은, 뭐더라? 새로 뜨는 거 있던데. 누구지? 에? 이름이 좀 이상하던데? 아, 이게 하여튼 트와이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블랙핑크? 아닌데? 하여튼 트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질투나!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뭐예요? 얘는 이제 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그럼 보세요. 요렇게는 또 반대, 요렇게는 또 같은 거. 그러니까 요 사이는 반대 실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요 사이는 반대 실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정전기고. 그럼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놈은 누구야? 얘야. 재훈이 빨리 말해봐. 뭐야? 필립이 안 웃고 있는 범수가 더 이상한다 이거. 왜 나랑 웃는 맞추는 게 왜 웃는 거야?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아,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트와이스하고 BTS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도체, 부도체는 여기서 배운 건 아니지만 도체는 그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지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클릭할 때마다 전기가 찌릿 올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을 해도 그래. 요런 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놔야 될까요? 꽂을 때마다 감잠사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죽어라 이러고 꽂으면서 죽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걸 가지고 전기 기구를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것만 도체로 돼 있죠. 그 속에 있는 것만. 이거는 지금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해보면은 안 흐른 거랑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트와이스가 온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 싫어 하면서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러면 알짜 이동 방향이 이쪽 오른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전기가 유도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꼬시는 놈 때문에.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여기 트와이스가 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움직일 때는요. 도망갈 때는 끝까지 도망갑니다. 끝까지 도망가요. 여기까지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서로 얘도 치우고 얘를 거리를 더 멀게 하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하이탑이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 되는 거 하겠습니다. 손가락 되는 거. 자, 트와이스 때문에 전자들이 이쪽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손을 대버리니까 내가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도망간다 그랬지? 그래서 손 타고 가버립니다. 이런 걸 접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무한히 전자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히 전자를 내놓을 수 있고요. 대신 죽어요.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근데 지구는 너무 많이 받아들여 지구가 죽습니까? 지구가 생명체니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간단한 실험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지구에 연결하고 이러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 그냥 내가 손가락 갖다 대고 말지. 이 정도 전화 가지고는 내가 죽지는 않거든요. 거의 느낌도 없어요. 싹 나가버립니다. 전자가. 그러면은 얘네도 플러스고 얘네도 플러스가 돼가지고 밀쳐내는 겁니다. 요 유전 분석은 뭐냐? 금속에서 정전기 유도를 정전기 유도라고 그러는데 비금속에도 정전기 유도를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유전 분석이라 그럽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빠졌고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과정에서도 빠졌습니다. 유전 분석이란 말이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2에 유전 분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탑의 유전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유전 분석 비금속도 전기를 띠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전기를 띠면은 플러스 1, 전기를 안 띠면 제로, 디지털 신호로 비금속도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USB 메모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USB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 속에 비금속들이 전자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지 비금속 중에 이런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냐, 이런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약하냐, 따라서 강유전체냐 약유전체냐 나눔입니다. 이때 그 강유전체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기억된 거는 외부에서 전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전 분석이라 그럽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돗물이 휘어지는 까닭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물은 다 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수돗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은 다 휘어집니다. 뭘 갖다 대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대전된 거를 갖다 대면 다 휘어집니다. 진짜 끌려옵니다. 이렇게. 물을 그냥 폭포
떨어뜨리지 말고 졸졸졸 흐르게 해가지고 대전체로 해서 사삭 끄면 끌립니다 이게. 오케이. 검정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